사정을 했는데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 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런 고민으로 상담실을 찾은 대구시 수성구 72세 김태현 할아버지의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백세건강 상담실 이지의 원장입니다. 백세건강 상담실은 시니어분들의 성건강과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의학상담 채널입니다. 오늘 김태현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태현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부인과 관계를 가져도 사정감은 있는데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병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인도 걱정하고 있고 저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실에는 30년 경력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이종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이종훈입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이런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에게는 드물지 않은 현상인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김태현 할아버지와 비슷한 70세 박영수 환자분이 오셨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액이 나오지 않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고 각 원인별 해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백세건강 상담실에서는 매주 시니어분들의 성건강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수님, 정액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정에도 정액이 나오지 않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을 때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정액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액은 정자, 전립선액, 정낭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정자는 고환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환이 위축되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하루에 여러 번 사정을 하게 되면 정액을 만드는 속도보다 소모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일시적으로 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 최민호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최민호 할아버지는 사정감이 거의 없고 성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절한 휴식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사정하셨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휴식을 하세요. 정액이 다시 만들어질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 견과류를 매일 조금씩 드세요. 아연은 정액 생성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수면 중에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최민호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들을 2주일 정도 실천하신 후 정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사정감도 돌아왔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을 때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정액이 막혀서 못 나오는 경우입니다.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정관이라는 관을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 염증이나 감염 또는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해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또한 전립선이나 정랑에 심한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부어올라서 정액이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사시는 70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사정할 때 골반 안쪽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꼈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수 좌욕입니다.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담그세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하시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음부 온열 찜질입니다.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고환과 항문 사이 회음부에 10분 정도 대고 계세요.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브로콜리, 토마토를 매일 드세요. 자연적인 항염 작용으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한 달 정도 꾸준히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정액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을 때 발생하는 세 번째 원인은 역행성 사정입니다. 정액은 정구라는 곳에 모였다가 전립선이 수축하면서 요도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래쪽 관략근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고 수축해버리면 정액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결과 정액이 방광 쪽으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를 역행성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광주시 서구에 사시는 69세 임병철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임병철 할아버지는 사정감은 충분한데 겉으로 나오지 않고 소변에서 정액 같은 게 보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확인법이 있습니다. 소변을 끓여보세요. 계란 흰자처럼 허연 실 모양이 보이면 정액이 소변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세요.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자율신경계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8컵 이상의 따뜻한 물을 드세요. 방광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임병철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들을 3주 정도 실천하신 후 정액이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사례들이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방법들 외에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도 있을까요? 어떤 원인이든 상관없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닭고기, 두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아보카도, 아몬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드시면 전반적인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생성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주 3회 한 번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액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중에서 고환 위축이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액이 막혀서 못 나오는 경우 중에서 심한 정관 폐색이나 만성 염증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역행성 사정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정자 추출술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2주일 정도 꾸준히 시도해봐도 개선이 없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정액이 나오지 않는 문제의 원인과 올바른 해결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액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휴식과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정액이 막혀서 못 나오는 경우에는 온수 자욕과 항염 음식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역행성 사정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백세건강 상담실에서는 이종훈 비뇨기과 교수님과 함께 김태현 할아버지의 정액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세건강 상담실은 시니어분들의 성건강과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의학상담실입니다. 매주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법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려는 분들은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관계가 행복한 100세를 만듭니다. 100세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자. 백세건강 상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